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금이 7만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과연 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500명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에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 투자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투자하실 때는 크게 요즘 같은 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금리,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구조, 그리고 달러, 그리고 금 희소성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제 있는 거지만 1번, 3번, 4번은 항상 금을 보실 때 보셔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하느냐 인하느냐에 따라서 금이 증가하고 하락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하고 있죠. 금리가 인하한단 말은 돈을 많이 푼다는 거예요. 지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속에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찍는다는 거는 돈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리고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리는 또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구조입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 구조는 5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2차 전쟁을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를 가져오죠.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영향은 불황부조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와의 관계입니다. 달러와 금은 원래 구조 자체가 반대로 갑니다. 근데 요즘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상기조가 많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이상기조가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은 달러와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의 희소성, 화폐는 무조건 많이 찍어내면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안 찍어내면 감소를 시키고, 화폐가 증가가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화폐를 적게 찍으면 화폐 가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나 금은 이게 수량 자체가 희소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화폐하고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금은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라는 게 또 궁금하시죠? 그럼 금은 언제 사셔야 되냐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모든 재테크 전문가들이 한 방향으로 보는 건 금은 증가할 거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식이든 아니면 금이든 모든 경제 전망을 통계로, 확률로, 과거의 수치로 비교해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스펙트럼의 감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려고 하면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금이든 달러든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해하시는 구조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금 시세를 여기다 치면 금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원 가까이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7만 원 언저리에 지금 형성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는 거고, 1일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1일 구조로 매일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달러는 얼마나 시세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시고 매일, 매월 이런 단위의 스펙트럼 구조를 보시고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스펙트럼과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 투자 방향입니다. 금 투자 방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은 금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나 1일 금 시세를 보시고 스펙트럼을 보시고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 가셨을 때는 금을 매수하셨다가 상승 구간에는 조금 피하고 계셨다가 또 하락 구간에 들어가시면 좀 사시고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 가시는 거죠. 적립식 적금을 넣듯이 매달 동일하게 정기적금처럼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가 상승 구간에 좀 기다리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금은 계속 가지고 가시되 내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금이 많이 올랐을 때 파시는 거죠. 다 한꺼번에 왕창 다 파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파시고 계속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해 가시는 구조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을 보면 지금 이제 크게 직접 구매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든바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골든뱅크.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골든뱅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골든바는 한국금거래소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KRX 거래소를 통해서 금연물 계좌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세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골든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물로 금을 갖는 거잖아요. 바 형식으로 갖는 건데 이거는 부가세가 10%가 기본적으로 다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5%에서 한 7% 정도 증권사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대부분 이제 5%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근데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부가세하고 매도 시에 이렇게 돈을 내게 되면 5%가 더 붙게 돼서 이게 15%가 되는 거죠. 매수 매도할 때 5%씩 더 붙게 되거든요. 그럼 15% 정도를 내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되게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든뱅크 같은 경우에는 원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금으로 사는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원화로 넣지만 그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달러의 환율이 그날마다 틀리잖아요. 그 환율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 달러를 다시 금으로 사서 이제 골드뱅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값도 내가 예측을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그래프라든지 일일 시세를 보고 스펙트럼을 이해해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까 골든방 같은 경우에 매매 차익이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골든뱅크는 15.4%. 저희들 은행에서 적금을나 예금을 넣으면 15.4%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출금 수수료도 1%가 발생하고 그리고 금융종합 소득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뱅크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매 차익이나 세금 같은 경우에는 떼는 부분들이 많게 되고 금융종합과세에도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증권사 금연물 계좌를 이용하는 거. 증권사에 가셔서 금연물 계좌를 일단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KRX 거래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1g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매매 차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0.2에서 0.3%, 오프라인은 0.5% 수수료가 발생하죠. 제일 세금이나 여러 가지 매매 차익도 비과세고 수수료도 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증권사에 가서 일단 금연물 계좌를 1번 만드시는 거예요. HTS는 인터넷으로, MTS는 모바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연물을 금연물 계좌에 가면 금연물 주문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금이 99.9K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니금 100g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금 99.9K를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요걸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는 금액, 수량을 클릭해서 매수나 매도를 누르면 금이 투자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에 제가 금연물을 계좌를 이제 터서 저도 금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6개월 만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도 제대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다른 포트폴리오도 물론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지만 금도 거기 못지않게 많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을 이제 이런 식으로 KRX 거래소 금연물 계좌를 만드셔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금연물 계좌를 누르시면 이 금 99.99K나 아니면 미니금 100g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더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거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금 99.99K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있고 파란색 화면이 있는데, 빨간색은 매수, 내가 살 때 가격이고, 파란색은 내가 매도할 때 가격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내가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걸 클릭을 하시고 수량을 눌러서 매수를 누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내가 팔 때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을 클릭하고 수량을 써서 매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금이 많이 비싸졌죠. 값이 많이 비싸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라. 그리고 매일 아니면 시간 나실 때 금 시세를 파악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래프로 장기적인 눈, 그리고 매일 시세 값으로 스펙트럼을 폭을 해서 금 시세가 떨어지면 내가 사는 구조로 가고요. 오르면 기다리는 구조로 해서 장기간으로 적립식으로 가고, 장기간으로 적립식으로 가다가 내가 집에 전세로 옮겨야 돼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목돈 들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금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일부분을 목돈만큼 필요한 만큼 이제 쓰고 다시 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가는 구조로 금은 항상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관리는 상위적인 개념이고 포트폴리오는 하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금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방법들 중에는 KRX 거래소, 증권사에 가서 금연물 계좌를 터서 그 매수나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가져가시면 수수료도 싸고 매매 차익도 비과세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고요. 500명 감사드립니다.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